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움이 즐거운 러블리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포호흡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우리 교과서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내용도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선생님이 오늘 노트북의 녹음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약간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속닥속닥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더 그럴수록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수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세포호흡과 에너지, 그 중에서도 에너지를 얻는 세포호흡이라고 해서 세포호흡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정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포호흡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이미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워서 잘 알아요. 호흡, 우리 그거 배웠잖아. 뭐 별거 아니었어. 그냥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체 교환을 호흡이라고 했어. 이거 어디서 했냐면 폐. 우리가 호흡계에서 이 작용을 바로 했었고 특히 폐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흡 작용을 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배웠거든요. 그래서 폐에서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거를 혈액이 모세혈관으로 전달을 하고 또 모세혈관에서는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폐로 전달을 하면 폐에서는 후 하는 날숨을 통해서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폐에서 기체 교환을 하는 우리가 이거를 호흡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기체 교환 이게 호흡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폐 말고도 기체 교환을 하는 작용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폐 말고도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었거든요. 자, 기억이 났을 거예요. 바로 이 그림. 귀여웠던 이 그림 기억나시죠? 자, 폐에서 산소를 들이마시며 이 산소는 혈액을 타고 칙칙폭폭 심장을 넘어서 온몸에 있는 우리 조직세포로 산소를 전달을 한다고 했죠. 자, 산소를 전달을 하고 나면 온몸에서는 이 산소를 가지고 막 이런저런 작용을 한 다음에 노폐물이 뭐를 만든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혈액에 주면 혈액은 다시 이거를 칙칙폭폭 실어서 폐로 전달을 하면 폐에서는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 교환을 하는 게 호흡이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도 하지만 어디에서도 하고 있다. 그렇죠. 조직세포에서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금방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체 교환을 호흡이라고 생각한다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폐에서 후하 하는 것만 호흡이 아니라 여기 조직세포에서 하는 작용도 호흡이다라는 걸로 추가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이 호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고 싶었던 세포호흡이라는 거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절반을 배운 거네요. 세포호흡 절반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럼 디테일만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게 기체교환이다라고 한다면 세포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포에서는 산소 말고도 먹는 게 또 하나 있다고 했거든요. 자, 뭐였죠? 그렇죠. 혈액에 산소와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 이거, 영양소. 또 세포가 먹어요. 자, 우리가 세포가 먹기 위해서 영양소를 만들었고 분해를 시켰고요. 음식물을 분해시켜서 영양소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영양소가 세포에서 어떤 지글지글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또는 요소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이런 노폐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때 이 영양소를 지글지글해서 노폐물로 바꾸는 과정에 필요한 게 바로 산소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세포에서는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을 해서 지글지글 어떤 작용을 한 후에 버리는 노폐물인 물 요소 이산화탄소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지글지글 작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 왜 굳이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을 해서 지글지글 작용을 통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걸까?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디테일을 추가해서 영양소가 산소와 세포 안에서 어떤 지글지글 반응을 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데, 그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에너지가 나온다. 즉,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할 때도요. 계란 하나를 후라이팬에 올린 다음에 소금을 톡톡톡 쳐서 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지글 작용을 하잖아요. 지글지글지글 작용을 하면 쓰레기, 계란 껍질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얻고 싶었던 계란 후라이도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영양소와 산소가 지글지글 작용을 통해서 계란 후라이라고 하는 완성품, 즉 에너지라고 하는 우리가 얻고 싶은 중요한 거를 얻고, 그 얻는 과정에서 껍질과 같은 노폐물이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 지글지글하는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세포호흡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결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오늘 내용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에너지를 얻었던 이유는 뭘까? 왜 굳이 세포에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걸까? 바로 이 에너지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에너지가 사용되는 곳은 어디냐? 우리가 생명활동과 관련된 곳에는 모두 에너지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체온을 유지하거나 숨을 쉬거나 생장을 하거나 이런 곳에는 모두 다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요. 또 이것 말고도 움직이는 근육활동이나 아니면 머리를 쓰는 두뇌 활동이나 기타 등등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는 바로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바로 뭐를 해야 된다? 세포에서 세포호흡 작용을 거치게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연결되고 계시죠? 삐. 자, 그러면 세포호흡 이제 하나만 더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그러면 선생님 얘는 호흡이니까 호흡기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세포호흡을 하는 데는 영양소 필요해요. 산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었어요. 나오는 물 또는 요소도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소와 같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은 또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작용하느냐? 바로 우리가 배웠던 이 모든 기관계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천천히 생각해 보면요. 자, 영양소가 세포까지 와야지 세포호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영양소가 세포까지 오기 위해서 어디를 거치느냐? 내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계에서 잘게 분해를 시켜서요. 얻어진 영양소를 순환계에서 세포까지 이동을 시켜줘요. 자, 그럼 필요한 산소는 어디에서 세포까지 보내주느냐? 자, 호흡계, 폐에서 산소를 마시고요. 이 마셨던 산소를 순환계가 여기까지 배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달된 영양소와 산소가 여기에서 지글지글 세포호흡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얻고 나면 이런 노폐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노폐물 버려야 돼요. 자, 어떻게 버리느냐? 자,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은요, 순환계를 타고 이동을 해서요, 호흡계, 후하, 날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쵸? 폐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얻어진 물과 요소는 어디로 가느냐? 순환계를 타고 이동을 해서요, 방광, 우리 콩팥 배웠죠? 그쪽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배설계가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자가 붙었으니까 호흡계겠지? 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계들이 작용을 해서 이 세포호흡이라는 거를 완성을 시키고 있다는 거. 즉,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려면 각 기관계가 굉장히 조화롭게 쿵짝쿵짝 잘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 연결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조화롭게 작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알려주는 게 우리 교과서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자, 우리 교과서 189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자, 굉장히 격한 운동을 했을 때 숨이 가빠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은 무슨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 보통 남학생들 보면 운동장 가서 축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지만 격렬한 운동을 했다면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뛴다라는 거는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왜 숨이 가빠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까? 그 까닭을 우리가 배웠던 세포호흡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실래요? 왜 운동을 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뛸까? 왜 그럴까? 우리가 배웠던 세포호흡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이 그림에 힌트가 있어요. 자, 내가 격렬하게 움직이려면 근육 운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육 운동을 하려면 바로 뭐를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열심히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열심히 쓰려면 에너지를 열심히 만드는 지글지글 세포호흡을 부지런히 해야겠네요. 자, 지글지글 세포호흡을 부지런히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나왔던 이산화탄소를 부지런히 버려야 돼요. 그러면 산소를 부지런히 몸으로 공급을 받고 부지런히 이산화탄소를 버리려면 폐에서 열심히 작용을 해야겠죠. 자, 산소 탱크에서 열심히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기가 열일을 하죠. 그래서 숨이 굉장히 가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들을 빨리빨리 운반을 시켜줘야, 순환을 시켜줘야 에너지가 빨리빨리 만들어지겠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산소와 만들어진 노폐물, 이산화탄소, 이것들을 빨리빨리 이동을 시키려면 순환계가 굉장히 열일을 해야 돼요. 자, 순환계와 관련된 건 바로 심장, 펌핑이었죠. 그래서 심장에서 쿵딱쿵딱 쿵딱쿵딱 열심히 일을 해야 순환계도 부지런히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도 빠르게 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숨이 가빠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격렬한 운동을 하는 데는 바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세포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각 기관계가 조화롭게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즉 숨이 가빠지면서 누가 호흡계가 열일을 하는 거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누가 순환계가 열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몸의 각 기관계가 굉장히 조화롭게 작용을 하면서 세포 호흡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어내고 있다라는 거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 세포호흡이라는 거 배웠고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소와 산소가 산소를 이용을 해서 분해를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을 얻는 과정에서 뭐를 얻어낸다?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자, 근데 이거는 호흡이라고 해서 호흡계만 관련이 되는 게 아니라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그 다음에 하나 뭐였죠? 하나 뭐였죠?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그리고 소화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된다라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굉장히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